도대체 왜 아인슈타인이라는 개잡 쓰레기는 상대성 이론을 급조해낼 수밖에 없었을까요? 놈은 1922년 11월 17일부터 12월 29일까지 체류할 예정으로 일본을 방문했고 여러 대학들과 기관들을 순회하면서 강연을 했습니다. 그중 교토대학에서 강연했던 내용이 현재 세상에 전해지고 있는 유일한 연설문이라고 해요. 그 연설문에 놈이 왜 광속불변의 법칙을 창안해낼 수밖에 없었는지가 아주 잘 설명되어 있어요. 1982년 8월 미국 물리학회가 발간한 피직스 투데이의 3페이지에 걸쳐 그 내용이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링크를 남겨둘 테니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직접 원문을 읽어보시기 바래요. 여기서는 수준은 낮지만 제가 직접 번역한 내용으로 중요 부분만 살펴보겠습니다. 지구는 초속 30km의 속도로 에테르의 바다를 가르며 태양 주변을 공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에테르의 상대 속도를 측정해낸다면 지구가 태양 주변을 공전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다고 판단한 마이클슨과 몰레는 1887년 빛을 지구의 공전 방향과 수직 방향으로 분리반사하는 실험을 수행했는데 그게 바로 그 유명한 마이클슨과 몰레의 실험이에요. 근데 이 실험에서 양방향으로 분사된 빛의 속도 편차는 감지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떤 결론이 내려졌어야 하나요? 당연히 지구는 자전 공전하지 않는다 라는 결론이 내려졌어야죠. 근데 당시에 물리학자라는 놈들은 아메리카 대조선을 멸망시킨 예수의 개들로 평면지구론을 타파하고 구체지구론을 창작해내라는 엄명을 하사받은 놈들이었어요. 따라서 지구가 공전하지 않음을 명증해주는 이 실험의 결과를 놈들은 결코 순순히 이실직고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마이클슨과 몰리의 실험의 결과에 정당성을 부여해야만 했어요. 그러지 못하면 이제 막 탄생된 지동설은 태어나자마자 사형선고를 면할 방도가 없었기 때문에요. 이때 아인슈타인이라는 듣보잡이 나타나서 별알 끝으로 내몰리게 된 지동설의 구원의 손길을 내뻗습니다. 특수상대성 이론이 바로 그거죠. 빛의 상대 속도는 언제나 30만 km/s이기 때문에 빛을 지구의 공전 방향과 그 반대 방향으로 분사하더라도 센서에 도달하는 데에 소요되는 시간은 동일할 수밖에 없다는 개소리로 물타기를 시전한 거예요. 즉 마이클슨의 실험의 결과는 지구는 자전 공전하지 않는다는 빼박 증거가 아니라 지구가 자전 공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빼박 증거라는 망발을 짓거려 댄 거예요. 그러면서 아인슈타인이 추가적으로 내린 결론은 에테르는 존재하지 않는다 였어요. 헌데 사실 위 실험의 결과가 어찌 나오더라도 에테르의 존재 유무와는 아무 상관이 없죠. 설사 두 빛이 속도 편차가 감지됐다고 해서 에테르의 존재가 증명되는 건 절대로 아니며 반대로 감지되지 않았다고 해서 에테르의 부존재가 증명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인슈타인은 위실험의 결과를 통해 에테르의 존재를 부정했으니 그건 곧 에테르는 실존하지만 그걸 부정하는 게 예수의 진짜 목적이었음을 알 수 있겠죠. 왜냐하면 물리학자라는 것들은 예수로부터 현대과학 즉 유사과학이 절대 진리인 것처럼 둔갑시키려는 특명을 하달받은 일루미나티의 하수인들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사실 위실험은 그 자체로 어불성설입니다. 빛은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날아가는데 지구의 공전 속력은 고작 초속 30km에 불과하죠. 지구의 공전 방향과 그 반대 방향으로 분출된 두 빛의 거리 편차는 1초 동안 30만 30km와 30만 km로 겨우 만분의 1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현재도 1초를 1만 등분해서 측정할 수 있는 시계는 존재하지 않죠. 하물며 140년 전에는 어땠겠어요? 100분의 1초, 10분의 1초를 측정하는 것조차 불가능했을걸요? 이에 대해 잡것들은 간섭무늬의 변화를 통해 찰나의 속도차를 측정할 수 있다는 개소리들을 짓거려대고 있습니다. 하나 만분의 1초를 측정할 수 있는 시계가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만분의 1초 단위의 간섭무늬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장치 또한 존재할 수 없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겠죠. 하물며 마이클슨과 몰리가 실시한 초창기 실험에서 빛의 주행거리는 고작 11m에 불과했어요. 광원에서 분출된 빛이 A, B, C, D와 A, B, C, D를 거쳐서 감지기에 도달하는 거리가 겨우 11m였다는 얘기예요. 1초에 3억 미터를 날아가는 빛의 속도 편차를 측정하는 데 고작 11m 길이의 측정기를 사용했다? 세상에 이런 코미디가 또 없는 거예요. 11m를 3억으로 나누면 3.66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즉 0.000000367초예요. 근데 양방향으로 분사된 빛의 속도는 3억 3만 미터/s와 3억 미터/s로 겨우 만분의 1의 편차를 가져요. 즉 0.000000367초 동안 고작 11m와 그보다 만분의 1을 덜 이동한 즉 10.9989m를 이동한 두 빛의 거리 편차를 측정한다. 그것도 지금으로부터 한 세기도 더 이전에 디지털 시계가 보급되기도 전이었을 텐데 이게 도대체 뭔 정박아들 미분적분하는 소리냐고라.
한마디로 마이클슨과 몰리의 실험은 애초부터 성립 불가능한 망상이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과서에 버젓이 실려있다는 건 곧 뭔 얘기인가요? 마이클슨의 실험은 진리를 거짓으로 그리고 거짓을 진리로 등급시키기 위한 사악한 의도로 실시된 짜고 친 고스톱이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에 만연해 있는 에테르의 존재를 부정함으로써 진리를 거짓으로 그리고 광속불변의 법칙을 주창함으로써 거짓을 진리로 등급시키는 게 이 실험의 진짜 목적이었다는 얘기예요. 양방향으로 분리된 빛의 속도 편차를 측정한다는 절대로 실현 불가능한 핑계로 말이죠. 1980년 유럽 열강들은 아프리카 쟁탈전을 벌였고 1914년에는 아프리카 대륙의 약 90%를 식민지로 전락시키는 데 성공했지만 에티오피아만큼은 굴복시키지 못했어요. 이탈리아는 에티오피아를 식민지로 전락시키기 위해 수많은 전쟁을 일으켰지만 패퇴에 패퇴를 거듭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이유는 에티오피아 군대가 사자와 치타, 코끼리와 같은 동물들은 물론 벌과 말벌 같은 곤충들까지 총동원해서 전쟁을 치렀기 때문이에요. 헌데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요? 제 아무리 잘 훈련되었다고 할지라도 동물들이 어떻게 한 대 뒤엉켜 싸우고 있는 아군과 적군을 구별해서 이탈리아 병사들만 공격할 수 있단 말인가요? 만에 하나 사자와 치타, 코끼리까지는 뭐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심지어 벌들까지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안에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죠. 인간과 동물, 곤충들 간의 완벽한 상호 교감 없이는요. 에티오피아 병사들의 생각을 전쟁에 투입된 동물과 곤충들이 100% 그대로 전해받는다는 얘기예요. 인간과 동물, 곤충의 언어는 서로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종 간의 소통은 불가능하지만 종속을 떠나 모든 생명체들은 영혼을 갖고 있으며 영혼을 가진 존재들은 감정을 느끼게 마련입니다. 이 감정이 표출되는 방식은 언어와 마찬가지로 종속에 따라 다르지만 그 주파수를 성수신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천지를 가득 메우고 있던 에테르예요. 인간과 동물, 곤충은 물론 심지어는 나무와 꽃과 같은 식물들 뿐만 아니라 무생물이라고 평가절하되고 있는 산과 바다, 바위들까지도 모두 영혼을 갖고 있으며 그들의 생각과 감정은 에테르를 타고 주변으로 전파됩니다. 에테르는 삼라만상의 공용어인 거예요. 이런 이유로 화력의 절대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에티오피아 군대가 이탈리아 군대를 상대로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굳이 보초병을 세우지 않아도 수십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들판이나 해안으로 침입해 들어오는 이탈리아 군대의 움직임을 읽을 수 있어요. 그곳의 풀과 나무, 벌레와 동물들이 내뿜는 주파수가 에테르를 타고 파도처럼 사방팔방으로 전파되기 때문에요. 또한 에테르를 통한 교감으로 주변의 새와 여우, 사자 같은 동물들과 벌, 메뚜기 같은 곤충들의 도움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 기사처럼요. 게다가 영혼은 곧 에너지인데 소유자의 동의를 얻는다면 그 에너지를 빌려 내 것처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차용자의 능력에 따라 수킬로미터에서 수십 킬로미터 이내의 생명체의 에너지를 끌어다 쓸 수 있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이런 걸 초능력이라고 부르지만 두세 기 전까지만 해도 모든 생명체들이 보유하고 있었던 기본 능력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건 곧 역지사지의 정신으로 이어집니다. 역지사지 역시 마찬가지로 한두 세기 전에는 모든 인간들이 반드시 갖춰야 할 기초 덕목이었지만 에테르와 함께 소멸되어 버리고 말았어요. 역지사지의 정신은 삼라만상은 돌고 돌아 결국 하나로 연결된다는 사상에서 출발합니다. 나는 나에게는 나지만 타인에게는 너, 너는 나에게는 너지만 당사자에게는 나. 결국 나는 나임과 동시에 너이며 너 또한 너임과 동시에 나인 거예요. 이러한 발상은 윤회 사상에서 출발합니다. 나는 나이기 이전에 아빠의 정자와 엄마의 난자, 즉 아빠와 엄마의 세포 조각이었죠. 아빠와 엄마도 마찬가지이며 할아버지와 할머니 역시 마찬가지예요. 결국 나는 인류의 탄생으로부터 지금까지 장구한 세월 동안 존속해왔지만 내가 나라는 독립적인 존재로 살아온 시간은 찰나에 지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생명체들에게 잉태라는 건 신의 영생에 버금가는 최대의 축복인 겁니다. 한평생을 산 후 우리들은 한 줌 흙으로 되돌아갑니다. 헌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몸은 파리나 지렁이 같은 벌레들의 먹이가 되고 남은 내 몸뚱아리는 땅에 흡수돼서 나무와 풀에게 자양분을 공급합니다. 내 세포들이 곤충과 식물들로 환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벌레와 열매와 풀들은 인간을 비롯한 짐승들의 먹이가 돼서 언젠가 다시 인간으로 환생하게 됩니다. 결국 나는 억겁의 세월 동안 흙이자 벌레, 나무, 늑대이자 인간이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삼라만상이 모두 다 나인 거예요. 한여름밤 온몸을 긁느라 잠을 설치게 만드는 성가시기 그지없는 모기들도, 남편을 위해 정성껏 장만해둔 술 안주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쥐들도, 야심한 새벽 줄임배를 채우기 위해 내 주변을 맴도는 승냥의 떼들도 모두 다 나인 거예요. 역지사지의 이치를 헤아리게 되면 탐욕과 질투, 슬픔과 분노 따위가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를 깨우치게 됩니다.
수천 수만 년 만에 나에게 주어진 독립적인 나로 살아가고 있는 이 찰나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며 그 시간 동안 내가 누려야 할 감정은 기쁨과 행복, 신비와 경외감, 그리고 사랑뿐임을 말이죠. 현 시대에는 오로지 한국인들만이 갖고 있다는 정은 바로 이 역지사지의 한 조각인 거예요. 외놈 강점기와 군부 독재라는 암흑기를 견뎌오는 동안 세상과 사람들에 대한 불신의 골은 점점 더 깊어져 왔지만 역지사지의 한 줄기 조각만큼은 우리의 DNA 속에 살아 숨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만약 외국인 친구들이 한국의 정에 대해 묻거든 위와 같이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나는 너이며 너는 나. 나는 결국 삼남한상이기 때문에 역지사지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회가 패권을 장악한 후에는 이 세상을 국가와 민족, 지역감정, 사상과 이념, 정치와 종교를 통해 퍼즐 조각처럼 산산조각 분해해버린 탓에 역지사지 정신을 망각하게 되었지만 한반도로 유배된 조선인들의 후손인 우리들에게는 아직 그 편린이 남아있어 그것을 정이라고 부른다라고요. 아무튼 언어가 통하지 않는 이종 간에도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매개체가 바로 에테르였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 에테르가 소실되고 말았어요. 어떻게? 걔 잡것들이 패권을 움켜쥐자마자 착수한 게 온 천지를 통신선과 전기선으로 도배해버리는 거였어요. 거기서 뿜어져 나오는 전자파가 대기에 충만해 있던 에테르를 분해해버린 거예요. 캠트레일은 전자파에 의해 분해된 에테르가 다시 뭉쳐지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물론 그 외에도 여러가지 사악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살포하고 있지만요. 백신은 말초신경을 교란시켜 인간들이 갖고 있는 생체 에너지를 무용지물로 전락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겁니다. 그래서 뱃속에 있을 때부터 10살이 될 때까지 무려 40차례가 넘는 독주사 접종을 강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최악의 경우 절대다수인 내경인들이 낫과 도끼를 들고 거리로 쏟아져 나와도 극소수인 외경놈들이 속수무책으로 학살당하는 참사만은 면할 수 있을 테니까요. 각설하고.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은 뭐다? 개사기꾼이다. 그것도 깜냥도 안 되는 개사기꾼이다. 저처럼 수학은 물론 물리학에 대해서도 1도 모르는 문외한에게조차도 곧바로 탈탈 털리고야만은 저급하기 짝이 없는 인간 쓰레기일 뿐이다. 한데 이토록 간단무식하게 증명해낼 수 있는 상대성 이론의 모순들을 과학 교사들은 물론 물리학 교수들조차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그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요? 교사들이야 대전에 불과한 데다가 과다한 수업량 때문에 능코 뜰 새 없이 바쁘다 보니 뒤돌아볼 틈조차 없어서 그럴 수 있다고 쳐도 박사학위식이나 수여받은 대학 교수놈들조차도 위의 모순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다는 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의 지도층 인사라는 것들은 죄다 한통속이라는 교훈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 상대성 이론이 무너지면 물리학 또한 존속될 수 없으며 더 이상 우주로켓, 인공위성을 쏘아 올린답시고 전 세계적으로 연간 수백조나 되는 혈세를 착복할 수도 없으니까요. 그건 둘째치고 내일 당장 성난 군중들이 휘두르는 낫과 도끼질에 모가지가 다 떨어져 나가게 되고 말 테니까요. 그래서 언론을 총동원해서 매일같이 만류인력의 법칙과 상대성 이론에 대한 찬양 기사들을 무제한 쏟아내면서 내경인들에게 최면을 걸고 있는 거예요. 예수회가 통치하고 있는 이 지역을 구동시키는 유일한 원동력은 치동설인데 그게 폐기되면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요. 근데 사실 제가 긴 시간을 할애해서 상대성 이론의 모순들을 구구절절 증명할 필요는 눈꼽만큼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동시대에 출연한 허블이라는 놈이 아인슈타인의 E는 MC의 제곱이 정신병자의 하품소리에 지나지 않음을 단칼에 증명해버렸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상대성 이론의 태생과 동시에 사망 선고를 내려버린 거예요.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리냐고요? 허블의 팽창우주론이 공인된 이후에도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한 세기가 넘는 긴 세월 동안 굳건한 아송을 견뎌오고 있지 않냐고요? 물론 지금도 물리학계는 허블보다 아인슈타인을 몇백 배는 더 위대한 학자로 숭상하고 있습니다. 왜? 상대성 이론처럼 너무나도 뻔한 거짓말은 아무나 씹으려들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염치고 체면이고 양심이고 죄에다 시궁창에 내팽개쳐버린 인간 말종들만이 가능한 거기 때문이에요. 물리학계의 그 숱한 인간 쓰레기들 중에 아인슈타인이 단연 최고의 말종이었기 때문에 지난 세기 동안 놈을 메시아처럼 찬양하고 숭배해왔던 거예요. 그래야 또 놈의 영예를 탈취하기 위해 그보다 더한 인간 말종들이 불나방처럼 달려들 테니까요. 그 과정에서 탄생된 게 바로 양자역학이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논하기로 하고 허블의 팽창우주론이 어떻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의 숨통을 끊어버렸는지는 지난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렸으니 여기선 생략하겠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아인슈타인의 우주는 수축도 팽창도 하지 않는 정적인 우주였어요. 따라서 상위 천체들의 공전 속력만 적절하게 조정해 놓으면 최하위 천체의 누적 공전 속력이 광속을 넘어서게 되는 참사는 모면할 수 있었죠. 헌데 난데없이 허블이라는 듣보잡이 나타나서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정신병자의 잠꼬대 같은 소리로 학계의 이목을 집중받게 되자 아인슈타인은 똥줄이 바짝 탈 수밖에 없었어요. 아인슈타인의 극대노의 허블이라는 듣보잡은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렇게 교통정리가 끝나나 싶던 그 순간 최고 결정자인 예수회는 되려 허블의 손을 들어준 거예요. 파일을 키워야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길 대상이 많아지는 법이고 또 역설적으로 노이즈 마케팅을 통해 대중의 이목을 계속해서 우주로 집중시킬 수 있으니까요. 쇠치업 바닥만 잘 놀리면 상대성 이론을 폐기하지 않고도 팽창 우주론을 키워나갈 수 있으니까요. 어차피 대중은 똥을 된장이라고 우겨도 맛있게 잘만 처먹는 개 돼지의 눈뜬 장님들이니까요. 그리고 그런 예수의 판단은 적중했습니다. 아니 판단이 적중한 게 아니라 상대성 이론을 폐기하지 않고도 팽창 우주론을 절대 진리로 날조함으로써 지동설을 사수하는 데 성공한 거예요. 그런데 지난 영상을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팽창 우주론은 상대성 이론보다 10배는 더 허접하게 짝이 없어요. 빅뱅을 설명할 때는 거리에 상관없이 광속은 무조건 30만 km/s라고 씹으려다가 관측 가능한 우주를 설명할 때는 빛의 상대 속도가 지구와의 거리에 따라 달라진다고 씹으려대죠. 아인슈타인처럼 방금 전까지 침까지 튀겨가면서 짓거려 댔던 말들을 돌아서는 그 즉시 까먹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닭대가리들이 각자의 도화지에 그려놓은 상상도들을 한데 모아 이어붙여 놓은 게 작금의 우주론인 겁니다. 그러니 온갖 오리들과 모순들로 가득할 수밖에요. 그리고 그 모순들을 숨기기 위해서는 최대한 말을 아낀 채 외계어와 다를 바 없는 숫자와 기호들로 구성된 공식으로 대체할 수밖에요. 근데 이론은 반드시 문자만으로 100% 설명 가능해야 합니다. 전문가들 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들도 충분히 이해시킬 수 있어야만 해요. 어떤 이론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공식은 아무짝에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물리학 교과서는 공식들로 도배되어 있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2024년 4월에 전자책으로 출판된 일부의 증보교정판에서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물리 이론들은 시작부터 끝까지 개구라라는 사실을요. 그 개구라를 세뇌하기 위해서 의무교육 제도를 강제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학업 성적이 좋다는 건 전혀 기뻐하거나 자랑할 만한 일이 아니에요. 그건 곧 제도권의 권위주의에 대한 노예 근성이 충만하며 스스로 성찰하는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에요.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이므로 기억력도 매우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갖춰야 할 건 주체성과 창의성입니다. 그게 단련되어 있지 않고서는 절대로 본질을 꿰뚫어보는 힘안을 얻을 수가 없어요. 평생 개 잡것들이 들려주고 보여주는 것들에만 일희일비하며 개 돼지 취급만 받다가 수술이나 독주사에 의해 자살당하고야 마는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될 겁니다. 이쯤에서 마치겠습니다. 늘 건강, 늘 행복하세요.